감정 있으면 조절해야 되고, 왠지 감정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감정이란 대체 왜 존재하는 걸까요? 오늘은 감정이 존재하는 이유와 그리고 그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리대화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이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세상에는 우리한테 피해를 주는 것 같지만 실은 우리를 보호하는 것들이, 보호하려고 만들어진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살이 찌는 체질이다. 물론 그런 체질이 있는지는 제가 과학적인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그런 게 있다고 가정해보자고요. 쉽게 살이 찌는 체질. 물론 뭐 인류 종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대별로. 근데 살이 쉽게 찌는 체질은 생각해보면 적게 먹어도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랑 똑같이 먹었을 때 쓴 게 적은 거니까 가성비가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식량이 적은 상태에서 오랫동안 생존하기가 수월하다는 거죠.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성비가 높은 몸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침으로, 하나의 결과물이 살이 쉽게 찌는 체질이 되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살이 쉽게 찌는 체질이 물론 안 좋죠. 저도 굉장히 쉽게 찌는 체질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루하루가 불행합니다.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나한테는 필요 없죠. 지금 나한테는 필요 없죠. 하지만 그 요소만큼은 날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외롭다는 느낌 왜 있나요? 외로움을 느껴야 사회적으로 유대를 맺을 필요성을 느끼고 생존력이 높아지는, 그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이 되게 만들기 위함이에요. 생존력이 높아지죠.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은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필요한 겁니다. 마치 칼 같은 거죠. 감정도 칼과 마찬가지로 이 칼을 올바로 쓰면 뭐 요리도 해먹을 수 있고, 어떤 것을 우리한테 맞게 잘 다듬을 수도 있어요. 우리를 보호하는 데 쓰이죠. 근데 이 칼을 쓰는 법도 모르고 심지어 칼을 쥔지도 모른다면 이거는 무조건 나를 포함해서 주변의 누군가를 해칠 겁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을 쓸 줄 모르거나 감정이, 자기가 어떤 감정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자신을 포함한 누군가를 해칠 거예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감정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기계에는 감정이 없죠. 감정을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감정이 있는 척 할 수는 있어요. 인간을 위해서. 인간에게 조금 더 비싼 기계인 척 보이기 위해서, 더 뛰어난 기계인 척 보이기 위해서 감정을 연기하기도 하죠. 인간을 편하게 해주는 목적으로. 하지만 감정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알파고가 바둑으로 인간을 이겼을 때 기뻤을까요? 아니에요. 어떤 감정을 느껴서 그런 행동을 수행하고, 그리고 그 행동을 수행했을 때 기쁨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단지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할 뿐이에요. 감정이 존재하지 않죠. 그럼 기계에는 왜 감정이 없을까요? 감정을 아직 만들 수가 없어서? 혹은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아니면 만들어서는 안 되니까? 실은 이 세 가지가 다 답이 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에게 감정이 생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머리 크기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무한정 커질 수 있으면 감정이 존재하지 않아도 돼요.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감정은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를 저장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머리는 용적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판단을 내릴 때 우리는 모든 정보를 스캔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정보도 스캔할 수 없어요. 대신에 우리의 감정이 이 빈틈을 채워줍니다. 좀 어렵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못 가본 나라에 대해서 가봤냐고 질문을 해요. 뭐 어스토니시아라는 나라에 가본 적이 있나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바로 대답합니다. 아니요? 저는 못 가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 뭐 뉴질랜드를 못 가봤다라고 가정했을 때 뉴질랜드 가봤나요? 아니요? 라고 바로 말을 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계라면 여러분들이 여행 간 모든 것을 스캔한 뒤에 가지 않았구나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물론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빠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걸 가보지 않았어도 그냥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합니다. 기억하지 않아도 그냥 순간적으로 대답을 해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떠올리지 않고도 대답이 나와요. 그 차이가, 본질적인 차이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답을 더 빨리 한다고 더 뛰어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스캔을 무조건 해야 더 뛰어난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의 가장 큰 차이는 우리의 머리는 모든 것을 스캔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저장할 수도 없고 우리의 머리 크기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 존재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감정이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걸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이 우리가 못 보던 색깔인데 약간 좀 색깔이 좀 약간 새카만 느낌이 들어요. 약간 좀 까만 느낌이 들어요. 우리는 그러면 그거를 이거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좀 느낌이 안 좋은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기계는 이것과 관련된 정보를 스캔하고 이것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라고 판단하는데 확률로서 내거나 아니면 답을 알 수 없음이라고 답을 가져올 거예요. 합리적이다. 합리성을 생각을 해보면 기계가 더 합리적이에요. 인간보다. 인간은 그래서 이 감정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감정이 생겨나는 걸 한번 보면 처음에 시작은 이래요. 그리고 외부에서 어떤 자극을 받겠죠. 자극. 뭐 맞는 거일 수도 있고 이게 뭐 쓰다듬는 어떤 외부적인 이런 스트로크라고 할까요? 이런 쓰다듬는 좋은 느낌일 수도 있겠죠.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들어와요. 이때 우리는 이 자극에 대해서 쾌락 혹은 고통 이런 것을 인지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외부 자극이 우리에게 쾌락을 줬다면 우리는 그것을 계속 반복하고 싶어 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줬다면 우리는 그것을 피하려고 할 겁니다. 이것이 계속되면, 이것이 반복됐을 때 이것들이 우리에게 정서를 만들어내는데 이 정서가 감정이에요.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감정을 이 어떠한 정서라고 하는데, 그러면 맞는 것은 예를 들어서 화난 표정으로 나를 때렸어요, 누군가.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피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깁니다. 피해야 되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화난 표정의 사람 혹은 화난 표정에 가까운 사람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찡그린 사람, 이런 사람은 피하고 싶어요. 왠지 우리의 느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돼요. 우리는 그 감정이 이제 느낌을 만드는 거지만,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빠르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나 이런 걸 싹 스캔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우리는 그 사람을 이런 느낌이야,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감정이 들어 하면서 판단을 내리죠.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생존력을 굉장히 높여줍니다. 지금의 컴퓨터야 이제 워낙 연산이 빨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답이 슥슥 나오는 거지.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그때그때마다 다 스캔하고 답을 내리고 이러면 결정을 어떻게 내리겠어요? 결정 이거 생각한다가 다 죽죠.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감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감정은 즉 감과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떤 사람들은 이제 휴리스틱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우리가 생각의 지름길에는 감정이 결부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판타지물이나 이런 데서 괴물을 딱 보면 약간 무섭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 괴물을 처음 보는데도 그 이빨이나 이런 게 우리를 약간 잡아먹을 것 같은 포식자의 어떤 것과 비슷해서, 물론 이렇게 분석의 결과물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순간에 그거를 판단한다고요. 우리의 감정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감정이 생겨나잖아요. 우리 안에는 정말로 많은 연산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과의 면역 체계도 분석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런 어떤 인간이라는 이 사회에서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지위 같은 것들, 물론 그런 게 사랑을 만들어낸다, 이런 말에는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뭉뚱그려서 사랑이란 감정으로 우리를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물론 우리의 선택도 같이 연결돼서 감정의 결과물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질투라는 마음도 실은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지금 최적의 유전자를 남길 수 있는 상대를 지금 다른 사람에게 뺏겨서 내가 그 기회를 잃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경고 신호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랑과도 연관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좋은 유전자를 남기고자 하는 우리 안의 연산의 결과물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물론 감정을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도 차갑게 느낄 수는 있겠지만 감정의 이제 본질을 따져보면 좀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감정들은 이렇게 수많은 연산을 할 수 없으니 감정으로서 하나를 뭉뚱그려져서 나오는 거죠. 물론 이 감정은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그리고 인문학적으로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저는 이제 굉장히 그 원초적인 이야기를 좀 드린 거예요. 감정의 출발은 이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감정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감정의 좀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 이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복합적인 생각을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자, 첫 번째는 내 직감에 의존한 사고를 조금 제어해야 됩니다. 자제해야 됩니다. 직감에 너무 내가 의존해서 그동안 살아왔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무슨 행동을 했을 때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해서 나를 기로 누르려고 혹은 나의 의식을 방해하려고 저렇게 행동하는 거다라고 바로 판단 내려서 저 사람을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보통 이런 경우는 저 사람이 감정적으로 싫으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대면서 마치 나의 직감이 저 사람이 그럴 것이다라고 저 사람의 내면을 꿰뚫어 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실제로 그 감정의 발현 자체가 잘못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직관에 굉장히 의존한 사람일수록 잘못된 판단, 답정너라고 할 수도 있겠죠. 답을 정해놓고 일단 감정을 정해놓고 그 감정의 이유를 대면서 그걸 스스로가 정당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직관과 나의 이런 감정들이 잘못 판단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과학자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나의 이론이 틀릴 수도 있다. 이건 가설일 뿐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의 행동 아니면 여기서 나타나는 이 현상을 토대로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분석하자.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나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 나의 직감이 틀릴 수도 있다. 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직감에 과도하게 의지하지 않고 내가 틀렸음을 인정할 준비를 항상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복합적으로 생각하는 버릇을 들여라입니다. 이 복합이란 단어의 개념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복합은 복잡한 거랑 달라요. 이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이 감정에 짓눌리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자기가 어떤 감정에 한번 딱 치솟았을 때 감정을 제어를 못하는 경우.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 또 감정이 또 바뀌면 또 저렇게 했다가 왔다 갔다 해요. 이건 복합적이지 않고 복잡한 거예요. 복잡한 것과 복합적인 거의 가장 큰 차이는, 복잡한 건 방향이 없는 겁니다. 복합적인 건 방향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복합적인 건 비행기를 예를 들 수가 있겠죠. 비행기 안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그 안에 화장실에 물 내리는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물 내리는 기계, 물 내리는 스위치. 이 스위치도 실제로 나는 것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어쨌건 나는 것을 도움을 줘요. 나는 비행기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다 전체에 복합해서 구성된 거예요. 그런데 취한 사람이 비틀거려요.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내 감정에 따라서 막 저랬다가 이랬다가, 그런 사람은 앞으로 나가질 못해요. 방향이 없어요.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대할 때도 어떠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난 저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어. 아니, 저 사람이 나를 좋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이런 단순한 것부터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날 미워하게 만들겠다라는 목표가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거는 최소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고통 주겠다. 그게 무슨 목표예요? 그런 목표를 갖지 말고, 그럼 저 사람을 고통 주고 싶은 이유는 뭐예요? 내가 좋으니까? 저 사람이 고통 주면 과연 내가 좋을까? 물론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내 목표가 과연 뭔가? 그걸 생각해 보면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나와요. 그게 지금 당장 굉장히 사소하고 이것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지금 상황과 맞지 않는 행동인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 연결했을 때 내가 이 목표로 가는 거에 도움이 되는 거라면 복합적으로 여러분들은 앞으로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감정도 쓰면 쓸수록 근육처럼 커진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감정이든 내가 그 감정을 많이 쓰면 그 감정이 쉽게 생겨나요. 분노가 특히 그렇죠. 사소한 거에 자꾸 분노하게 돼요. 별거 아닌 일에 자꾸 분노하게 돼요. 분노의 역치가 내려가는 거죠. 분노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 일반화가 돼요. 우울함을 자꾸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우울함이 일반화가 돼요. 우울한 건 사건 한순간이었는데 내가 그걸 계속 기억하면서 우울함을 내 인생 전반으로 연장시켜버리죠. 이게 어떠한 감정이 어떠한 사건과 연관된 게 아니라 나의 일상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 감정에 지배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의도해서 그 감정을 여러분들의 일상으로 끌어온다면 여러분이 그 감정의 주인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만약 내가 감정에 끌려다니고 있다 생각이 드시면 일단 첫 번째 출발이 내가 어떤 감정이 지금 일어나고 있나 이 감정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감정이 일어났구나. 그리고 이 감정이 어떤 상황 때문에 일어났구나. 그래서 그 전반적인 걸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분석하는 거예요. 이 감정이 과연 정당했나? 내가 생각하는 내 그런 사소한 목표 혹은 큰 목표에 적합한 일인가?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이것만으로 감정이 조절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하면서 감정을 올바로 바라보게 되면 어느 순간 조절이 되고 있을 것을 느낄 겁니다. 점점점 변화하거든요. 그 감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분노의 역치가 내가 정말 쉬운 일에도 분노를 하고 있었다면 작은 일에도 분노를 하고 있었다면 이런 버릇을 들임으로써 그 분노가 서서히 좀 정당한 분노만 남게 돼요. 그렇게 변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내 감정이 지금 어떤 감정인지 인식한다. 두 번째로 그 감정을 이해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감정을 분석한다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흘러가면 이 분석은 사후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 물론 이해도 사후에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면 인식하는 순간 제어를 하는 것을 시도해 보세요. 이게 안 되면 이해할 때 제어를 시도해 보시고 아니면 결과를 분석하고 나서 나중엔 이걸 제어를 시도해 봐야지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에서 제어 시도를 계속하면서 이것이 반복되면 익숙해질 겁니다.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돼요. 감정을 한번 조절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자존감과 자부심이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회생활도 굉장히 수월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감정의 주인이 된다면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의 미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션은 감정 노트를 써보게요. 자, 최근에 발생한 어떠한 사건, 여러분들의 뭐 부정적인 사건일 수도 있고 굉장히 뭐 긍정적인 사건일 수도 있겠죠. 어떠한 하나의 사건을 써보고 여러분들이 그때 어떠한 감정이 일어났나, 그리고 그 감정을 쓰시고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쓰셔도 돼요. 어떤 마음이 들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옆에 과연 이것이 맞나? 이것이 맞나? 다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이런 감정을 다시 느끼는 것이 나에게 좋을까? 그 정도는 한번 옆에 첨삭을 좀 해주십시오. 자, 사건, 첫 번째로 여기다 사건, 그리고 그 사건에 일어난 감정, 그리고 그거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평. 스스로가 내리는 그 평. 그래서 쓰고 바로 평 쓰지 마시고 쓰고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몇 가지를 써보시고 좀 덮었다가 나중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하나 다시 찬찬히 보시면서 거기에 대한 평을 한번 보세요. 내가 이때 이런 감정이 들었지. 뭐 약간 내가 한 발짝 떨어져서 볼 수 있으면 더 좋겠죠.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 감정을 어떻게 제어하는가까지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내가 원하는 감정을 불러오는 효과도 있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다음 시간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걸 얻어간다고 느끼실 거예요. 앵커링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앵커링 단어만 듣고는 뭔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라고 느끼실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릴 한마디는 여러분을 보호하려는 감정과 대등한 존재가 되어서 그 감정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그렇게 되실 겁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